국민 재테크일까 아니면 세금 낭비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뭐 여의도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뉴딜 펀드라는 내용입니다. 이 뉴딜 펀드라는 내용. 저는 아이디어 자체로는 뭐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이 돈들의 탈출구를 하나 내자라는 건데 최근에 한국판 뉴딜 사업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의 내용을 담고는 있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 중에 민간 투자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민간의 자금에게 국채 플러스 국채 수익률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되돌려 주는 컨셉.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이제 이 뉴딜 펀드는 아니라 어떤 공항이라고 쳐볼게요. 혹은 어떤 다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카드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디지털 뉴딜 관련한 디지털 인프라, 그린 뉴딜 관련한 이제 그린 인프라 같은 것들에게 투자 자금을 몰아서 이제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라고 하는데 그 운용상에서는 실은 험난하기도 하고요. 과연 따박따박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가 뭘까? 이걸 찾아내는 뭐 이런 구조를 짜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뉴딜 펀드가 지금 세간에 화두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는 원금 보장이라고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이게 조금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이잖아요. 그렇죠. 그 앞으로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관이 주체인데 관이 원금 보장을 한다는 게 실은 완전 모순이 있죠. 왜냐면은 관에서 원금 보장하는데 그 사업이 그 손실이 났다. 그럼 원금 보장할 때 그 돈은 뭘로 메웁니까? 세금으로 메워줘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원금 보장형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금을 보존하는데 노력하겠다라는 쪽으로 일단 원금 보장 얘기는 더 이상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뉴딜 펀드도 그렇고 그동안의 정권 때마다 이 관제 펀드라는 논란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좀 수익률은 좋았어요? 일단 이명박 정부에 녹색 펀드가 있었었죠. 근데 녹색 펀드도 처음은 좀 막 하다가 좀 흐지부지 됐었고요.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통일은 대박해서 통일 펀드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뭐 결과는 이제 그랬었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건 관제 펀드라고 얘기는 하긴 왜냐하면 이제 민간 자산운용사가 있으니까 바이코리아 펀드가 1999년 정말 대한민국을 완전히 덮었었는데 DJ 정부 때였어요. 그의 끝은 정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T 버블이 꺼지면서 처참했고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언급되고 있는 뉴딜 펀드는 구조가 이런 펀드들이랑은 조금 이제 다릅니다. 하나의 이제 인프라에 대한 일종의 배당에 대한 부분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짜는 것이 과연 관에서 할 수 있을까? 뭐 하면 좋죠. 그런 또 숙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은 아니지만 사실 문 대통령이 지난해에도 뭐 펀드 가입하지 않았었나요? 이거는 뭐 엄연한 그 민간 영역의 주식형 펀드였습니다. 이 NH에서 파견된 NH 아문디 필승 코리아라는 이제 펀드였었고요. 이 펀드는 어떻게 이제 구조 설정이 되게 되느냐? 당시에 일본이 뭐 무역 보복하면서 우리의 소재 부품 장기, 소부장을 키우자라고 해서 관련 내용 중에 한 36개 정도가 국내 코스닥의 소부장 정도로 돼가지고 구성이 된 포트폴리오가 짜진 펀드였는데 지금 1년 수익률이 56%입니다. 상당하네요. 그래서 상당한 수익을 지금까지 올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도 소부장도 잘 되고 뭐 코로나19의 주식 반등에 영향을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키워드 경제에서는 전셋값 논란 그리고 관제펀드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